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심입니다. 예, 이번 주 위클 옵션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영상은 2010년 정도입니다. 예,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여러분 제가 선물 옵션 강의하던 영상입니다. 그것도 만기날 복귀죠. 잠시 한번 보십시오. 사실 지난 옵션 만기일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한번 보시면은 5월 옵션 만기일이 제가 지금 여러분 선물 옵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벌써 뭐 여러분 저는 2002년부터 선물 옵션 했거든. 국내 선물 옵션. 그걸 참고하시고, 자, 이번에는 장중수급 변호점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외국인 현선물, 외국인 현선물과 개인의 현물이 보통 한 9시 한 30분 정도 되면 여러분 방향이 막 확 바뀐다든지 확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 신경 써서 한번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여러분 서는 시간은 그냥 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나라 금리 발표가 있었죠. 금리는 동결인데, 금리 동결이 이미 시장에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는데, 동결은 호재죠. 그때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 동결보다는 나스닥 선물이 그때 상승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따라서 외국인 수급, 개인 수물이 바뀌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 나스닥의 엔비디아가 여러분 급등했죠. 그래서 반도체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러분 상당히 강하게 올랐었습니다. 이때가 10시 정도입니다. 마침 또 금리 뭡니까? 우리나라 금리 동결을 같은 시간에 나왔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요게 요 A가 여러분 개인이 현물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들이 아침에 10시 정도까지 이렇게 수급이 출렁거리다가 조금 상승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여기에 별빛이는 9시 한 50분 정도입니까? 여기서부터 갑자기 개인들이 현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현물 매도한다는 소리 주가 뭡니까? 상승 아닙니까? 상승. 그렇죠? 전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외국인 선물도 갑자기 상승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 현물도 여기서 보시면은 갑자기 상승했죠. 그래서 개인 현물 매도니까 주가는 당연히 상승,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상승, 개인 현물 상승. 그래서 이 부분 3박자가 동시에 일치했던 이 부분이 여러분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던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행보했죠.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선물 없이 하신 분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삼성전자 수급인데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180만 좀 매수했죠. 16만 좀 매도하면서. 그래서 엔비디아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심지어 4%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삼성전자 1분 차트에 보시면은 요 별표 치는 부분에서 종합주가는 강하게 올랐고, 이때 프로그램 매수도 당연히 요 B에서 강하게 올랐죠.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겠네를 어느 정도 여러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때 보시면은 이 나스닥 선물 2분 차트인데, 보면은 요때 10시 정도 됐습니까? 10시 정도에서 올라왔다가 좀 쉬고 있다가 갑자기 축 쳐. 그래서 이 부분 탁 모든 것들이 12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선물 옵션을 한번 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선물 2분 차트인데 보시면은 요 10시부터 주가가 좀 출렁거리다가 여기서부터 축 쳐. 그래서 12시 11시 48분까지 이 부분이 여러분 오늘 콜 옵션이 크게 터졌겠죠. 봅시다. 자, 요는 파동인데, 파동은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1800대하고 300대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900대하고 120대까지 같이 봅니다. 1820A를 보시면은, 크게는 한 파동이 나왔죠. 한 파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파동이 요 지점에서 저점이 높아졌고, 요 한 파동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한 파동. 또 이평선 배열도 비해서 정배열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한 파동, 외국인 수급, 그 다음에 파동 모두가 여기서 상승파동. 요게 이제 여기서 오른쪽 300대에서 요까지죠. 요까지인데, 실질적으로는 요 1번에서는 하락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요까지죠. 2번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통 요까지는, 여기까지는, 요 A 부분은 충분히 콜옵션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콜 320짜리인데, 그때 0.12, 12,000원까지 내려갔었죠. 0.12인데, 이게 얼마까지 내려? 14만원.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죠. 정선 A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12만원.
12만이니까 0.12니까 12만원이니까 12,000에서 12만원 한 10배 가까이도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옵션은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게 이렇게 0.1짜리에서 뭐 0.05에서 0.2짜리 정도 사이가 좋습니다. 보통 만기날은 꽝 아니면은 대박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추세 추종 마팀이 추세 전환 마팀이 하는데 제가 추세 추종 말고 추세 전환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추세 전환이죠. 그래서 1번에서 콜 3번을 사고 또 그 다음 내려오면은 또 2번에서 3번을 사고 또 3번 내려오면 3번을 사고 3번이 안 내려오고 2번에서 돌아버리면 1번 2번만 베팅하고 그래서 30만원 30만원 베팅하든지 50만원 50만원 베팅하는 거 있죠. 이거는 추세 전환 마팀에 불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장은 아니었고, 자, 옵션 매매 영상 여러분 홍보를 잠시 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영상 요 매매법 여기 매매법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강까지 있고 꼭 YKS13 톡으로 주문하시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옵션 복귀 영상 양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게 500페이지 파워포인트 2년 동안 자료를 다 만기날 캡처한 겁니다. 한 500페이지 됩니다. 영상까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파동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요 파동 공부 영상 여러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막 파동 공부 자, 파동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장을 한번 보자, 여러분. 이번 어제 금요일 날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한번 보면은 자, 이번 목요일 날 만기 날은 언제냐면 여기죠. 여기에 이제 A가 목요일 날 만기 6월 23일, 6월 24일 어제 금요일입니다. 이게 보증 차트인데 만기 날도 여러분 우리가 2월 23일 목요일 날 나가지고 10시 전후에서 나스닥 선물이 급등하면서 올라갔지만 파동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나왔습니까? 약하지만은 서리바닥 나왔죠. 서리바닥 나왔는데 재밌는 건 뭡니까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1, 2, 3 위에도 서리바닥이 나온 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복이 되죠. 서리바닥이 중복이 됩니다. 여기서 서리바닥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서리바닥 놓으면서 2번이 서리바닥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ABC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AC 상도미노인데 이거는 서리바닥 도미노입니다. 상당히 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파동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옵니다. 상당히 이거는 매매법, 파동 매매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1번보다 2번이 고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A에서는 강하게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2번에서 3번이 고점이 낮아졌죠. 이때는 또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파동입니다. 주가는 고점이 높아졌지만은 에너지는 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2번하고 3번 이렇게 우리가 소위 다이버전스죠. 여기서 강한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시면은 분차트에 보시면은 여기에 30분 차트입니다. 30분 차트인데 보시면은 하나, 둘, 셋이 봉이 나왔죠. 그리고 A보다 B가 낮아진 상태입니까? 그럼 당연히 2번보다 3번이 낮아질 수도 있다 해서 3번에서 충분히 하락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K분이 고점 낮아졌고, 그래서 이 서리봉 무조건 법칙입니다. 무조건 법칙 서리바닥 서리봉 패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서리바닥 서리봉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하신 분은 서리바닥에서 콜, 서리봉에서 풋 들어가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동상으로도 이 30분 차트상 월요일까지도 지금 요게 목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그럼 월요일까지도 이놈이 저점 이렇게 반등 4번처럼 저점이 높아질 때까지는 하락이거든요. 그럼 이놈이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자, 여기 여러분 서리바닥 서리봉 패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여기 있죠. 파동 원리 여기 보시면 다 있는 거죠. 이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는 다 했으니까 그 과정에 주요 패턴, 제일 중요한 게 서리바닥 서리봉 패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미국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장이 지금 금요일날 보시면은 좀 주춤했는데 글로벌 시장이 지금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어제 오늘 새벽 미국장이 좀 빠졌죠. 한 1.5% 빠졌습니다. 여기 빠졌으면서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22평, 62평. 월요일날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장은 오르지는 못할 것 같고 10자형 정도 안 나오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A와 B 사이에 아직은 중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이렇게 갈 확률이 큽니다. 아직 엇박자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뭐 전체 다 조합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현재는 요 62평, 122평이 정비할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하락은 못하고 아직은 여기서 또 등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또 상승도 이런 못하는 게 국고채 금리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년물 금리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국고채 2년물 금리 미국 거 올라가면 다음 달에 금리를 여러분 미국 때 3월 달에 지금 한 0.25%를 한 75% 정도로 70%에 75% 보고 있고 여러분 심지어 0.5%도 지금 40%까지 보고 있는 걸로 이제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 주가에는 안 좋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또 1300에 넘어버렸습니다. 이 환율 올라가면은 안 좋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금리 격차 벌어지면은 우리나라는 동결했죠. 이래 되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 확률이 점차 높아진다는 거죠. 이것도 참 단점이라서 우리 지금 글로벌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이게 가장 미국장의 기준이 되는데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일봉인데 마이크로소프트 62평, 122평 아래 있고 지금 파동상으로는 지금 단기 파동은 내려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월요일날 10장에 한번 넣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반등 이런 식으로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아직은 방향성은 없지만은 이런 형태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뭐 여기까지 하죠. 예. 여러분, 안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